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스프레소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빠르다란 뜻의 익스프레스에서 유래되었다. 네, 맞습니다. 2번 여러가지 추출 기구로 추출이 가능한 농축되어 추출된 진한 커피를 말한다. 여러가지 추출 기구가 아니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을 해야지 구기압의 수압 그리고 높은 온도의 물로 추출이 가능해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3번 추출 시 8에서 10바의 압력으로, 네, 수압이 이렇게 센 거죠. 수압이 센 압력으로 90에서 95도의 물을 통과시킨다. 네, 그리고 4번 추출 시간과 추출 액량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할 수 있다. 네, 추출 시간은 몇 초에서 몇 초? 20에서 30초. 추출량은 30ml를 기준으로 해서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ml 이렇게 둬서 25에서 35ml 크레마를 포함해서 25에서 35ml의 양이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크레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에스프레소 표면에 갈색빛을 띠는 크림이다. 자, 여러분들 크레마가 무엇이었죠? 크레마. 네, 크레마가 여기 위에 황금색의 띠, 요 윗부분에 있는 황금색의 띠가 크레마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크레마고요. 네, 그리고 이 크레마에 대한 설명이요. 에스프레소 추출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에스프레소 표면에 갈색빛을 띠는 크림이다. 네, 그리고 2번 크레마의 주된 성분은 지방과 악효질 성분, 네,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포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크레마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팅을 한 지 얼마 안 된 커피를 가지고 추출을 하는 경우에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많아서 크레마가 두껍게 나오고요. 또 로부스타 품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크레마가 두껍게 나옵니다. 네, 크레마가 두께가 두꺼울수록 맛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은 3번이고요. 4번 완벽한 크레마는 검은색 줄무늬 패턴을 가진다. 네, 3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황금색 거품으로 단열층의 역할을 하며 에스프레소의 향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지금 방금 보셨었던 크레마입니다. 4번 크레마. 4번 단종 커피. 단종 커피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저것 섞지 않은 커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하나만 쓰는 거, 또는 브라질 커피다. 그러면 브라질 커피 하나만 쓰는 거. 에티오피아랑 브라질, 콜롬비아 이렇게 세 개를 섞는다. 그러면 그거는 블렌딩이에요. 단종 커피는 섞지 않고 하나만 쓰는 거가 단종 커피입니다. 다시 한번 블렌딩이라는 거는 에티오피아,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되게 여러 국가에서 커피를 재배하는데, 그리고 또 같은 국가이지만 여러 지역에서 커피를 재배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커피, 똑같은 에티오피아 시다모이지만 하나는 조금 붓고 하나는 많이 붓고 이런 것도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싱글 오리진이라는 거는 한 지역의 커피를 말을 해요. 한 지역 커피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새로운 맛과 향을 창조하기 위하여 특성 있는 서로 다른 커피들을 혼합하는 것을, 그러니까 블렌딩이라고 하죠. 자, 보기 1번은 템핑, 보기 2번은 도징, 보기 4번은 레벨링인데요. 이거는 뭔지 한번 볼게요. 네, 에스프레소 추출 동영상에서 요 손에 잡고 있는 이거를 포타 필터라고 하고요. 포타 필터. 네. 그라인더를 갈아서
그라인더를 갈아서 이쪽 손으로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죠. 그러면 커피가 여기로 떨어지죠. 이거를 도징이라고 합니다. 2번의 도징. 이렇게 오른쪽 손을 당기는 거, 그래서 커피를 담는 거를 도징이라고 하고요. 자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균일하게 담아지는 커피를 포타필터에 균일하게 담는 동작을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이 동작을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템퍼로 꾹 누르는 이 동작을 템핑이라고 합니다. 템핑. 이 동작을 템핑이라고 합니다. 4번의 답은 블렌딩이고 나머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5번 블렌딩을 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4번은 한 지역 커피를 쓰는데 그 한 지역의 커피를 사용하는 것을 단종 커피라고 하고요. 이것저것 섞는 거를 블렌딩으로 한다면 왜 블렌딩을 하는 걸까요? 새로운 맛과 향을 창조할 수가 있겠죠. 한 지역 커피만 쓰게 되면 옆에 집도 그 커피, 나도 그 커피, 그럼 모두 다 똑같은 커피일 수 있는데 옆에 집이랑 차별화된 커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도 뛰어나고 향도 뛰어난 커피는 가격이 비싸겠죠. 이 커피를 전부 다 쓰려면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원가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맛과 향이 비싼 커피와 어느 정도 고형성분을 함유한 다른 커피들을 같이 섞어서 씀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로스팅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5번의 답은 4번. 6번 에스프레소의 4요소 중 추출 온도, 추출 압력, 추출 액량의 제어에 관여하는 것은 머신이죠. 머신. 기계죠. 7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일반적으로 2잔의 커피에 요구되는 커피의 양은 한 잔이 7g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가 있는 거고 2잔이니까 그거의 2배인 14g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8번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정상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추출 시간 25에서 30초, 2번 추출 압력 8에서 9기압, 3번 커피 양은 7에서 8g, 물의 온도 95에서 100도.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물의 온도는 90에서 95도죠. 1번의 추출 시간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20에서 30초 또는 25, 이탈리아 그쪽에서는 25에서 30초에 얘기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을 보실 때의 기준은 20에서 30초입니다. 20에서 30초. 그리고 물의 온도는 90에서 95도. 90에서 95도로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9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크레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레마의 두께는 3에서 4mm 정도로 흰색 점이 보여야 한다. 흰색 점이 보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에스프레소의 커피를 굉장히 시간이 길게 추출이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과다 추출이 일어나게 되면요. 흰색 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흰색 점은 카페인 성분이 이렇게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흰색 점이 찍혀요. 2번 크레마의 색깔은 밝은 갈색 또는 황금색으로 촉감이 부드러워야 한다. 맞고요. 3번 완벽한 크레마는 검은색 주머니가 보인다. 맞고요. 4번 단열층의 역할을 하여 커피가 빨리 식는 것을 막아준다. 에스프레소. 그래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을 할 때 에스프레소를 담는 잔인 데미타세나 아니면 샷글라스의 내부가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내부가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크레마가 추출이 되었을 때 손실되지 않고 잔에 떨어져서 손실되지 않고 다시 둥그렇게 돌아서 굴러서 위쪽으로 보존이 되게끔 그렇게 받아지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9번의 답은 1번, 10번. 에스프레소 추출 후 크레마의 색상이 빨리 옅어졌다면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추출수의 온도가 낮다. 2번 추출 시간이 길다. 추출수의 온도가 낮은 경우에 과소 추출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요. 크레마의 색깔이 얇게 추출이 돼요. 얇게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겠죠. 그 부분을 한번 미리 조금 보자면요. 보통 크레마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데 물의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연하고 얇게 추출이 돼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높은 온도였을 때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할 차례죠. 네, 11번. 한 잔에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 맛의 특징이 아닌 것은 진한 바디감을 느끼게끔 추출이 된다. 네, 바디감이 진하게. 네, 2번 신맛, 단맛, 쓴맛의 밸런스가 있어야지 된다. 전에 오각형 보여드렸었죠. 네, 그리고 3번 긴 여운. 네, 애프터 테이스트. 그 다음에 강한 신맛? 강한 신맛은 아닙니다. 에스프레소의 종류 중에 뭐 리스트레토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가 강한 신맛을 느끼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크레마의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크레마의 색상, 그리고 크레마의 두께, 크레마의 지속성, 크레마의 무게. 네, 크레마의 무게 어떻게 재나요? 네,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13번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적절한 추출 시간은 네, 이게 책에 잘못 나와 있어. 여러분 책은 괜찮죠? 20에서 30초로 나와 있으시죠? 네, 20에서 30초. 그래서 아까 8번도 이게 여러분들 책에서는 20에서 30초로 잘 나와 있으시죠? 네. 13번에서 20에서 30초, 13번의 답은 20에서 30초입니다. 14번 에스프레소를 정상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펌프 압력은 네, 요거 동영상 여러분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만 더 보자면요. 자, 여기에 이제 커피를 딱 장착을 하시고 추출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게이지 바늘이 이쪽에 있다가 하면 이쪽으로 옮겨지죠. 구기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기압. 이게 추출수 압입니다. 14번은 9 그리고 15번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적절한 물의 온도는 15번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적절한 물의 온도는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90에서 95도입니다. 15번의 답은 3번. 16번 곱게 분쇄된 원두를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고온 고압으로 빠른 시간 내에 농축되어 추출되는 커피는 에스프레소. 1번 에스프레소. 예, 카푸치노 아시죠? 카푸치노는 우유 거품이 있는 커피를 말하잖아요. 네, 카푸치노는 이렇게 된 게 이제 카푸치노죠. 카푸치노. 네, 카푸치노. 네스프레소는 커피 회사 이름이죠.
마끼아또라는 거는 점을 찍다라는 뜻으로 마끼아또, 여러분들 그 캐러멜 마끼아또 아시죠? 캐러멜 마끼아또, 거기에 사용되는 마끼아또라는 용어예요. 17번. 에스프레소의 4요소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바에 있는 사람이란 뜻의 이탈리아어로 동일한 조건에서도 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진다. 예, 바리스타, 바리스타.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18번.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아로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아로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커피를 마실 때의 촉감으로 에스프레소의 지방 성분에 의해 더욱 풍부해진다. 아로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이거는 향이잖아요. 향. 그러니까 촉감이 아니고 후각이지요. 네, 2번.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입안에 감도는 느낌으로 에스프레소의 경우 더욱 강렬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커피를 마실 때 향기 특성. 네, 향기, 아로마 맞죠. 에스프레소의 크레마에 의해 더욱 풍부해진다. 네, 답이 3번입니다. 18번의 답은 3번. 4번도 한번 볼까요? 커피를 마실 때의 맛으로 에스프레소의 상큼한 신맛, 단맛, 쓴맛 등이 있다. 네, 이거는 맛이 아니고 아로마는 향이니까 이거는 맛이랑은 아니죠. 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때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때 특성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1번. 에스프레소 커피는 지방과 섬유질 입자들이 가스와 함께, 이산화탄소와 함께 같이 거품층을 만들어 향기 성분이 증발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던 향기가 더욱 풍부하다. 네, 크레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고요. 2번. 에스프레소 커피의 신맛, 쓴맛의 정도는 로스팅으로 다소 조절이 가능하다. 네, 로스팅을 조금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밝게 로스팅을 하는 경우에 신맛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로스팅을 좀 강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커피가 좀 까맣게 로스팅이 되는 경우에는 쓴맛이 더 많이 나게 되고 신맛은 거의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실 때의 바디감은 크레마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네, 크레마는 지방 성분과 아교질 성분이기 때문에 마셨을 때 바디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고요. 4번.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후미는 신맛과 떫은 맛이 오래 남을수록 좋다. 아니죠. 그냥 딱 봐도 아니네요. 네,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0번. 다음이 설명하는 에스프레소의 관능적인 특성은 커피를 마실 때 입 안에서 느껴지는 촉감이에요. 네, 에스프레소의 지방과 미세한 섬유들로 이루어진 추출 콜로이드가 많을수록 더 풍부하게 느껴진다. 네, 촉감이니까 1번 아로마 아니고 2번 바디감이네요. 바디감. 바디감이라는 거는 혀가 느끼는 촉감이죠. 지방 함량 그리고 고형 성분 양이 많을수록 더 높게 느끼게 됩니다.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커피의 양이 가장 많은 메뉴는, 네, 커피의 양이 가장 많은 메뉴. 에스프레소의 양이 몇 밀리였죠? 30ml를 기준으로 한다면 리스트레트는 20ml 정도, 15에서 20ml, 룽고는 40에서 50ml.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도피오는 더블이니까 60ml. 그쵸?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1번의 답은 4번. 그리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순수한 물과 비교한 맞죠? 순수한 물과 비교한 에스프레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커피 추출액 속에 녹아있는 고형물로 인해 굴절률이 증가한다. 2번 커피 추출액 속에 녹아있는 유화 상태의 커피 오일로 인해 점도가 증가한다.
3번 커피 추출액 속에 녹아있는 고형물로 인해 밀도가 증가한다. 4번 커피 추출액 속에 녹아있는 유기산으로 인해 pH가 감소죠. pH 7이 중성이고 그거보다 낮으면 약산 산성, 그리고 높아지면 염기성, 이렇게 돼서 유기산이 증가하니까 산성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pH가 낮아지는 겁니다. 22번은 4번. 23번 순수한 물과 비교한 에스프레소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이다. 틀린 것은 1번 표면 장력이 증가한다. 2번 pH가 감소한다. 3번 점도가 증가한다. 4번 전기 전도도가 상승한다. 23번의 답은 표면 장력이 감소하죠. 계면 활성제의 역할로 표면 장력이 감소합니다. 24번 에스프레소의 향미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지속되는 초콜릿티한 후미, 2번 유화된 지방으로 인한 중후한 바디감, 3번 신맛, 단맛, 쓴맛의 밸런스, 4번 마신 후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강한 신맛 아닙니다. 24번의 답은 4번. 25번 에스프레소의 4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에스프레소의 분쇄는 최대한 가늘게 하여 고형 성분 추출량을 최대로 해야 한다. 네, 아니죠. 이거를 에스프레소의 분쇄 입자가 가늘게 되면 추출 시간이 길게 되면서 고형 성분의 추출량이 많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커피의 맛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죠. 과다 추출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커피에서 쓴맛과 떫은 맛이 추출이 되게 돼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아니고요. 적절한 커피 분쇄 입자로 맞춰주셔야지 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커피에 담는 양이 14g, 그리고 추출 시간은 20에서 30초, 추출량은 25에서 35ml 모든 범위에 들어오게끔 분쇄 입자를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2번 단종 커피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블렌딩된 원두를 사용한다. 말이 안 맞죠. 단종 커피라는 거는 섞지 않고 하나만 사용하는 거를 단종 커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블렌딩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섞은 거를 블렌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종 커피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라는 두 개의 말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3번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는 추출 온도, 추출 압력, 추출 액량을 세팅할 수 있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는 추출 온도, 압력, 그리고 추출 액량, 추출 온도, 압력 이것 세팅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세팅할 수가 있어요.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동일한 조건에서도 바리스타의 역량에 따라 에스프레소의 향미가 달라진다. 맞죠. 자,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26번 에스프레소의 추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에스프레소의 추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가는 분쇄로 추출 표면적을 넓혀야 한다. 네, 이거 조금 전에 추출 시에 가는 분쇄로 추출 표면적을 넓혀야 한다. 추출 표면적을 넓혀야지 돼요. 그래야지 물하고 접해지는 표면적이 커지니까 커피 성분이 잘 우러나오겠죠. 근데 아까 전에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최대한 가늘다고 해서 틀린 거고요. 1번은 다른 추출 도구에 비해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에 사용되는 분쇄 입자는 가늘어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에스프레소 커피는 향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블렌딩하여야 한다. 반드시 아닙니다. 반드시 아니에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블렌딩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싱글 오리진 커피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3번 에스프레소 커피의 추출은 추출 시간이 매우 짧아서 확산의 원리보다는 가용 성분을 씻어내는 세정의 과정이다. 26번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6번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추출법이 투가법이죠. 여가법, 투가 여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에스프레소 커피는 추출액 양에 따라서 리스트레토, 룽고, 도피오 등으로 추출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리고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짧게 제한적으로 추출된 에스프레소라는 뜻의 커피로 추출액이 15에서 20ml인 것은 리스트레토입니다. 27번이 다 1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농도가 가장 진한 커피는 1번 에스프레소, 2번 리스트레토, 3번 룽고, 4번 도피오. 네, 28번은 답이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해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